혹시 최근 들어 믿었던 사람들과 하나둘 멀어지면서 당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락에 뜸해지고 당신의 변화에 미묘하게 불편한 표정을 짓고 예전 같으면 함께 웃었을 말들조차 이상하게 공기가 싸늘해지는 경험.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너무 변한 건가? 내가 너무 차가워진 건가? 아니면 결국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걸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벌어지는 이 일은 망가짐이 아니라 정리일 수 있습니다.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당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아무 관계나 그대로 품지 않게 된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인맥이 넓을수록 좋은 인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것 같고 어디서든 불려다니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고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기고 원치 않는 자리에서도 웃으며 버텨내는 것이 사회생활의 정석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죠. 그래서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집니다. 내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닐까?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대로 혼자 남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인생의 체급이 올라갈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수입도 아니고 타이틀도 아니고 외모도 아닙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구조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면 함께할 수 있는 사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넘기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늘 남 탓만 하는 이야기, 습관처럼 누군가를 험담하는 자리, 새로운 도전을 비웃고 변화를 유난이라고 몰아가는 분위기, 꿈을 말하면 현실부터 들이대며 은근히 길을 꺾는 반응들. 예전에는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줄 알고 넘겼습니다.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 맞춰줬고 관계가 틀어질까봐 내 불편함을 눌러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됩니다. 억지로 웃고 돌아와도 마음이 텅 비고 모임을 다녀오면 쉰 게 아니라 더 지치고 누군가의 전화가 뜨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많은 사람은 이때 관계를 더 붙잡으려 애씁니다.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먼저 더 잘해야 하나? 한 번 더 이해해줘야 하나? 하지만 어떤 관계는 당신이 부족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멀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자리에서 함께 머무를 때 서로를 가장 편하게 느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불평하고 비슷한 속도로 멈춰있는 관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이때 상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성장하든가 아니면 멀어지든가. 하지만 많은 사람은 성장보다 익숙함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변화는 단순히 보기 좋은 발전이 아니라 자신의 멈춰있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응원보다 먼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그들의 흐트러짐을 드러내고 당신의 절제는 그들의 방만함을 드러내며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정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편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을 축하하는 대신 당신을 예전 자리로 되돌리려 하죠. 너 원래 안 그랬잖아.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성공하더니 변했네? 예전엔 편했는데 요즘은 피곤해. 이 말들은 때로 충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예전의 당신을 그리워하는 말이 아니라
예전처럼 쉽게 휘두를 수 있었던 당신을 아쉬워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차가워져서가 아닙니다. 경계가 생긴 겁니다. 당신이 인성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 관계나 받아들이지 않는 기준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생각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나빴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그런 관계를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나는 왜 늘 이해하는 쪽이었는가? 나는 왜 늘 먼저 연락하는 쪽이었는가? 나는 왜 상대의 무례를 관계 유지를 위해 참고 있었는가? 나는 왜 떠날 사람을 붙잡느라 내 감정을 자꾸 뒤로 밀었는가? 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짜 봐야 하는 것은 상대의 태도만이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소모하고 있었는가입니다. 생각의 정비소에서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라는 것. 내가 나를 계속 후순위로 밀어놓으면 세상도 나를 후순위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기면 타인도 그 감정을 쉽게 소비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정리는 사람을 끊어내는 기술이기 전에 나를 다시 귀하게 다루기 시작하는 선언이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인간관계는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시간, 관심, 배려, 인정, 위로, 에너지. 사람은 늘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문제는 어떤 관계는 오랫동안 이 교환이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늘 들어주고, 한 사람은 늘 받아가기만 합니다. 한 사람은 늘 배려하고, 한 사람은 그 배려를 기본값처럼 누립니다. 한 사람은 늘 참아주고, 한 사람은 그 인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관계를 잃기 싫으니까요? 내가 좀 참으면 평화로운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유난히 피곤하고, 전화를 끊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별일 없었는데도 묘하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상하게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적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본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회복보다 소모가 크다. 이 만남은 위로보다 긴장이 크다. 이 연결은 애정보다 의무감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사람에게 이 감각은 훨씬 더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뇌는 중요한 목표가 생기면 에너지 배분을 훨씬 더 냉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낭만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를 계속 계산하죠.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 뇌는 자연스럽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을 누가 가져가고 있는가? 내 감정을 누가 갉아먹고 있는가? 내 집중을 흐리는 소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전엔 참을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견디기 어려운 잡음으로 들립니다. 부정적인 말투, 시기 섞인 농담, 경계를 무시하는 태도, 습관적인 비교, 필요할 때만 다정한 반응. 예전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시스템이 그것을 위험 신호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그저 버티는 단계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사람은 소음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하는 사람은 소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짜야 하는 사람에게 질 낮은 관계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미래를 갉아먹는 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주변이 고요해집니다. 연락이 줄고, 모임이 재미없어지고, 자주 만나던 사람들과 어색해지고, 어떤 인연은 너무 쉽게 끝나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사람을 잃고 있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아프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생각을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공백이 아니라 재배치일 수 있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길 거냐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자칫 나는 높아졌고 저 사람들은 낮다라는 위험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장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진짜 성숙은 사람을 깔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기준을 지키되 타인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가 꼭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나와 결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관계를 정리할 때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상대를 무너뜨리며 떠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게 훨씬 더 강합니다. 정말 단단한 사람은 누군가를 이겨야 앞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맥을 급히 채우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붙잡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조용히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내가 어떤 말에 흔들리고 어떤 관계에서 자꾸 작아지는지 알아차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다시 정리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법만 배워왔지.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정비이고 원망이 아니라 점검이며 매달림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생각을 정비하지 않으면 상처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정비하면 상처는 방향이 됩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내 상태를 기록해 보세요. 기운이 살아나는지, 이상하게 죄책감이 드는지,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별말 없었는데도 유난히 지치는지. 관계의 진실은 만나는 동안보다 헤어진 뒤에 내 몸이 훨씬 더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관계에 즉시 반응하던 습관을 멈춰보세요. 조금 늦게 답하고, 조금 덜 설명하고, 조금 더 선명하게 경계를 세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드러납니다. 나를 사람으로 존중하는지, 아니면 편한 기능처럼 쓰고 있었는지가. 세 번째로, 길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너 요즘 달라졌네. 예전 같지 않네. 차가워졌네. 라고 말할 때, 굳이 장황하게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나 요즘 내 삶을 조금 더 소중히 다루려고 해. 내 에너지를 예전처럼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해. 이제는 나를 소모시키는 방식으로는 살고 싶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해주는 사람만 남아도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평온해집니다. 결국 인간관계가 정리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잃는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너무 오래 남의 기분을 관리하느라
정작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소모적인 자리를 줄이고, 설명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를 줄이고 나면 당신 안에는 생각보다 큰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휴식이 들어오고, 집중이 들어오고, 새로운 공부가 들어오고,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웠다면, 이제는 나를 잃은 채 관계를 유지하는 쪽이 더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주변이 유난히 조용합니까? 믿었던 사람들과 멀어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너무 빨리 스스로를 실패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버려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이제야 진짜 주인을 찾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시끄러운 관계가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외로운 게 아니라 당신의 기준이 깨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당신을 더 작고 편한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맑은 인생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에 품격이 남고,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집중이 남고, 억지 인연이 거친 자리에 비로소 진짜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가 떠났는지만 세지 마십시오. 무엇이 남았는지를 보십시오. 당신의 시간, 당신의 평온, 당신의 기준, 그리고 이제는 함부로 다뤄지지 않겠다는 당신의 결심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인생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제대로 정비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생각의 정비소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는 곳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의 축을 바로 세우는 곳. 오늘의 이 고요함이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는